아이고, 지우다가 완전 진다 뺐다, 그지? 이제 글 쓰지 말자, 말로 하자. 지우는 게 더 힘들다. 말로 할게. 이번 수업은 지우는 게 힘들어서 말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안 쓸 거야. 근데 목이 바짝바짝 타네요. 어쨌든,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벼에 관해서 첫 시간에 했고, 자, 이번 시간은 벼 일성에 관해서 합니다. 그죠? 자, 벼 일성은 통상적으로 조종, 만생종에 따라 다르지만,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120일에서 시작해서 중생종 150일, 중만생종은 170일에서 18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벼를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니까, 재배하면, 먼저 뭐를 키워야 돼? 그죠? 육묘를 해야 돼. 육묘. 육묘를 해야 되는데, 육묘 기간이 통상적으로 중묘한 경우에는 30일 정도 되더라. 그런데 뭐를 키우고 나면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트랜스플랜팅, 이양이라고 합니다. 이양하면은 이제 본답에서 얘가 새끼를 치잖아. 5개 심으면 5개만 있으면 안 되잖아. 통상적으로 이삭은 15개, 뭐 18개 하니까 이 새끼를 쳐. 그걸 이제 분을이라고 해요. 분을. 이제 분을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키가 크겠지. 그걸 이제 키가 크는 시기를 신장기라 그래. 신장기. 키가 크는 시기. 키가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수를 해. 이삭이 이제 유수가 어린 이삭이 출수, 이삭이 폐기 30일 전에 만들어졌다가 위로 뿅 하고 이렇게 올라와. 그걸 이제 출수를 하는데, 이 이삭이 이제 처음엔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 껍질만 있어. 그럼 안에 내용물이 현미가 딱 만들어지기 위해서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 내용물을 채우는 게 누가 한다? 잎이 광합성을 통해서 당을 만들어서 요렇게 이전해서 여기에 전분으로 딱 채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거나 또 점심 때 먹을 그 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쌀은 핵심이 전분이다. 95%가 뭐다? 전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다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육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료를 어떻게 하고,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병해충 방제를 또 어떻게 하고, 잡초 방제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은 언제 하고, 수확 이후에 가공은 어떻게 하고, 뭐 떡은 어떻게 만들고, 술은 어떻게 만들고, 그죠? 하는 등등의 일련의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안 쓰니까 엄청 빠르네, 그지? 수업 다 했잖아, 이제. 그죠? 10시간 할 걸 뭐, 몇 분 걸렸나 보자. 3분 만에 다 해버렸어. 너무 안 쓰면 또 섭섭하잖아. 지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자,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데, 우리가 시드 종자가 하나 있었다, 그죠? 이 종자가 가만히 있으면 종자가 큽니까? 뭐, 그죠? 뭘 해야 돼요?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벼 일성을 이제 다니기도 지친다. 여기까지 보면 영양생장기, 그리고 생식생장기까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이제 vegetative growth stage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elongation stage. 그 다음 이것은 ripening stag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양생장기, 이거는 신장기, 생식생장기 했잖아, 등숙기. 그죠? 자, 맨 처음에 한 톨, 한 알에 벽시가, 이 껍질이 있는, 이 벽시가 이제 토양 개념 알죠? 소일에, 토양에 이제 투입이 됐어요. 그걸 이제 일명 파종이라고 합니다. 파종은 영어로는 seeding이라고도 하고 sowing, S-O-W-I-N이라고도 합니다.
피딩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는 거예요. 자, 파종을 하는 목적은 얘를 키웠어. 그죠? 나중에 더 많은 뭔가를 산물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럼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로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삭이 많아서 이렇게 있죠? 이삭이 많아서 요 이삭을 다시 뜯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알맹이가 다 달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삭이. 이 이삭을 결국은 수량이잖아. 우리가 표현을 수량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yield. yield를 높이기 위한, 많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 그 코미디 뭔데, 뭐 하여튼 그래요. 버스 정류장에 노인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막 이제 차를 탄다고 막 흘려볼 때 뛰어와서 너 어디 가니? 하니 대학교 간다고 이제 학교 가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학교 가면 돈을 얼마나 내는다 하요. 200만 원씩 내요 이래. 그러면 1년에 드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4년 하면 4천만 원이지. 그럼 이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 야, 그러면은 이 4년 동안 돈도 못 벌고 갖다 주기만 하는데 결국 지금 회사 들어가서 일하면은 4년 동안 수입도 생기고 4천만 원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거 못 봤어, 유머? 그죠? 실제 그렇잖아. 대학 안 가고 그냥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만큼 수입이 생기잖아. 4년간의 블랭크도 막을 수 있고, 그죠? 아, 그렇잖아. 근데 이 펩시도 마찬가지로 종자 파종하지 말고 그냥 놔두지 뭐. 그대로 먹으면 되지. 그죠? 이 펩시를 파종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적이 뭐예요? 요게 펩시 하나를 몇 개로 만들겠다. 최소 50개, 100개의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목적 하에 요거 이 벼 재배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아, 똑같은 거야, 세상의 이치가. 그죠? 내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이 노력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그 동물로 봐서, 동물로 보면 이제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 이제 출산 이후에 비율이 가장 큰 것이 뭔지 아나요? 새끼 때하고 다 자랐을 때하고 뭘 것 같아요? 챗 GPT 딱 두드려 보면 바로 나오겠지. 곰이죠, 곰. 곰 새끼 요만해. 몇십 그램 밖에 안 돼. 크면은 1톤 가량 나가잖아. 그렇죠? 아, 그렇다고.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거 몇 배냐면, 한 1000배, 뭐, 만 배는 안 되고, 한, 맥시멈 한 5000배 정도 되겠죠. 근데 수수 있죠, 수수. 수수가 하나를 심어서 수확하면 3000개, 4000개 달려요. 조 있죠? 조. 수수, 조. 1학년 때 배웠잖아. 노란색 나는 거. 그 조는 12000배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아, 그렇다고 그 식물이 뭐예요? 동물보다는 훨씬 노력만 기울이면 이 생산량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영농행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왔죠, 그죠? 왜? 최소 10배, 최대 100배, 1000배가 증산이 되는데 왜 안 해? 그죠? 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벼 재배를 지금 해보자 이 말이지. 그 하는데 이 배를 우리가 맨 처음에 파종을 해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키웠어. 그 다음에 키웠는데 처음에는 키도 크지만 키보다는 주로 이제 분을 하는데 새끼 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요 시기 되면은 키가 쫙 커 올라가. 거의 신장기라 그래. 키가 쫙 커 올라가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어린 이삭이 이제 출수, 입집을 뚫고 요렇게 얼굴을 내미는 걸 출수라 그래요. 출수하고 나서는
여기 알맹이가 차는 등숙 기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만생종 정도로 보면 107, 80일 정도가 피의 일생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파종을 해서 파종을 했잖아. 그럼 파종해서 얘가 싹이 나야 되잖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 한다? 뭐예요? 아, 이거 못 알아보겠어? 이 명피를 이양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못 알아보겠나? 솔직히 얘기해봐봐. 이 정도는 알아보겠지? 못 알아보겠다면 진짜 정자로 써줄 거고. 봐라. 봐라. 이랬으니까 더 글이 안 된다. 그지? 어쨌든. 자, 봐라. 싹이 텄어. 그러면 싹이 트는 조건이 뭐예요? 발화할 수 있는 조건. 어떻게 이게 싹이 틀까? 1학년 때 매번 했잖아. 뭐? 온도, 그 다음 산소, 수분,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발화를 하죠. 벼는 광이 필요가 없어요. 광이 없어도 발화를 해. 그죠? 있어도 발화를 하고. 요 조건만 맞춰지면은 발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 자포니까는 몇 도씨에서 발화하느냐면 10도씨 이상에서 35도씨, 38도까지 발화는 합니다. 근데 발화는 하는데 발화 적온이 있어요. 가장 발화 잘 하는 온도. 그게 몇 도냐면 25에서 28도시다. 싹 트는 것만. 이제 싹이 텄죠? 발화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 이제 종자가 있으면 요 종자의 맨 바깥쪽 껍질을 뚫고, 그죠? 종피를 뚫고 1mm라도 우리 육안으로 관찰되는 유근, 어린 뿌리나 어린 순이 출현하는 것, 이것이 발화의 정의입니다. The definition of germination. 그죠? means 뭘 원한다,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해요? sprouting of 뭐예요? sprouting of 뭐가 sprouting 하는 거예요? from the seed sprouting just 1mm, above 1mm, 1mm 이상만 되더라도 뭐 한다? 이것은 발화라 정의한다. 발화하는데 뭐 1cm 커야 되는데 2cm 아니에요. 이 종피가 뚫고 씨들이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오면 출현되면 emerging 나타나면은 발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그냥 종자를 갖다 놓고, 그죠? 온도 맞춰주고 물 주고 그 다음 산소는 있으니까 그러면 발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발화는 한다 했잖아. 근데 말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 있다 가정하고, 그 여기 종자를 놨어. 그 물도 요렇게 촉촉하게 공급해주고, 싹 물을 뿌려주고, 그죠? 그 다음 빛도 뭐, 빛은 필요 없으니까 발화하는 데는. 그러니까 온도가 뭐 20도씨, 25도씨 됐다 하니까 요렇게 종자가 이렇게 있었다 가정하면 이렇게 뾰족 이렇게 출현하더라는 게 스프라우팅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요 상태로 그냥 노출된 상태로 놔뒀다. 놔두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그 이후에 계속 수분을 공급해 주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라겠죠, 그죠? 자랄 거예요. 자라는데 결국은 포복생으로 이렇게 된다. 빛이 없으니까. 이게 지상물은 빛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가잖아. 그죠? 빛이 없으니까 그냥 기어다녀. 너꿀성은. 근데 빛을 딱 비추는 순간, 야, 빛보자 해서 위로 착착 직립하게 된다. 이 말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재배를 하는 개념에서 물을 계속 수분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뭐 한다? 안정적으로 이 소일이라는 토양에 속에 이렇게 파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파종을 하면 이 토양 자체는 결국은 뭘 가지고 있다? 토양이 뭘과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토양의 입자, 파티클, 그죠? 입자와 그 다음에 소일하고 입자가 소일이죠. 이봐라. 야야, 살려줘. 자, 소일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공극이 있죠. 공극이 있고, 두 번째 물이 있죠. 워터. 공극은 에어가 있겠죠. 그죠? 요 세 가지가 토양의 구성 성분이다. 이 말이죠. 물론, 소일 안에는 뭐 모래, 미사, 점토가 있을 것이고, 자갈도 있을 것이고, 뭐 조그만 돌도 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겠지.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토양 속에 묻어준다. 땅 속에 집어넣는다. 요것을 이제 일명 파종, 시딩, 소잉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양 속에 묻어둠으로 해서 장점이 뭐예요? 매일 물을 공급 안 해도 되죠. 콩나물 키우려고 하면 매일 물을 공급해 주잖아. 콩나물 안 키워봤어? 자,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거치대가 있고 삼배로 요렇게 삼배로 요렇게 해놨어요. 그 안에 이제 콩을 요렇게 놔. 깨끗한 콩이겠지, 씻어서. 넣고 이제 매일 물을 한 번씩 주는 거야. 한 번, 두 번씩. 온도는 뭐 20도에서 25도씨 이상 요렇게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물을 줘야 돼. 콩이 요렇게 잘 올라가지. 그게 뭐예요? 콩나물이. 콩나물은 요 상떡잎이잖아. 이 콩이 요렇게 생겼지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쫙 요렇게 갈라지면서 무한대처럼 팔자 눕혀놓은 것처럼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그럼 떡잎이 두 개잖아. 그래서 쌍떡잎.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먹는 콩나물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럼 아구찜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전주 콩나물 집이가 있던 그런 데서도 이 콩나물을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라예요. 바라고 요것은 처음에는 종자가 시드였죠. 근데 시드가 이렇게 발화를 해서 이제 잎의 형태를 갖췄잖아. 그걸 뭐라 한다? 시드링이라고 그랬어요. 시드링. 유묘라고 그래요. 유묘. 어린 묘. 묘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서 스프라우팅 된 거하고는 좀 개념은 다르지만, 벼도 이렇게 이제 출현하는 걸 스프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유묘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발화한 단계예요. 근데 얘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잎이, 벼는 외떡잎입니다. 콩은 상떡잎이고, 그죠? 요렇게 잘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요것 잎이 두 개만 딱 되면 요것은 묘라는 말을, 묘. 시드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화를 해서 하는데 토양 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급격한 온도 변화, 템프. 두 번째, 수분. 매일 콩나물처럼 이렇게 수분을 공급 안 해줘도 돼. 한 번만 싹 물을 공급해 주면 어때요? 이 토양 공급이 있다 했죠. 에어가 있는데 에어가 빠져나오고 여기 물을 채운단 말이죠. 체험으로 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거라.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또 열흘에 한 번 정도만 수분 공급해 줘도 토양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예. 이게 토양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토양은 뿌리가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탁자에 그냥 놔두면 뿌리가 막 지각각으로 엉켜가 있겠죠? 근데 토양 속에 딱 넣으면은 요게 아래쪽으로 쫙 내려가고 지상부로 쫙 위로 올라가요. 참 신비하죠? 왜? 요 지구 중력도 있지만 원래 특성이 이렇게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첫째, 이 식물이 이렇게 자라가야 잎을 많이 해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해서 뭐합니까? 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식물체가 자라잖아. 그죠? 자라는데 요 첫 번째 역할은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요 지상부를 지탱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 토양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첫 번째는 지탱하는 역할이에요.
지탱하는 역할. 그 다음에 토양 속에 뭐가 있다? 질소도 있고 피, 칼륨, 칼슘, 마그네슘, Mg 뭐 다 있겠죠. 그 뭐라 그래요? 동칭해서 뉴트리언트, 양분이라고 하죠. 그죠? 양분. 그래서 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토양이 하는 역할. 지탱하는 역할, 수분 공급하는 역할, 양분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수분, 양분 합쳐서 양수분 공급 기능 또는 역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토양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지웠으니까 이제 글자를 작게 써서 최대한 안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종을 했다, 그죠? 시드가 있고, 이제 시딩을 했어요. 또는 소잉 했어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필드에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처럼 토양 속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했지만 실제 이렇게 하면은 직파예요, 직파. 여러분 직파 들어봤나요? 다이렉트 시딩. 직파는 종자를 직접 토양에 파종하는 것을 직파라 그래요. 이걸 하면 다이렉트 시딩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직파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장단점 얘기합니다만 그냥 논밭에 이렇게 바로 종자를 파종하면은 편하죠. 편한 반면에 잡초라든지 나중에 얘들을 파종한 게 많이 죽어.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육묘 상자라 그래요. 요 상자에 흙을 채우는 거죠. 흙을 채워서 종자를 미리 뭐 주머니도 관계없고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싹을 틔워. 싹 틔우기라고 그래요. 정리션을 말하는 게 싹을 틔워. 싹을 틔워가지고 어디 한다 여기 파종을 요렇게 줄지어서 파종하는 것을 조파라 하고요. 그냥 흩어서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산파라 그럽니다. 조파, 산파 알죠? 그죠? 자, 이렇게 파종을 했어. 그럼 놔두면 아까처럼 문제가 발생한다. 햇빛 비치면 수분이 증발해서 얘가 말라서 고사해버린다. 그래서 요렇게 덮어줘야 돼. 싹 흙을 안 보이게끔만 싹 덮어주면 돼요. 그걸 이제 복토라 그러지, 복토. 소일 카버링. 자, 복토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싹이 이미 났죠, 그죠? 싹이 난 상태에서 이제 복토를 해주니까 여기서 30도에서 32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면 한 2 내지 3일 만에, 보통 2일 만에 하얗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쫙 올라와요. 사진, 여기 하얀 게 있어. 그럼 왜 하얗까? 여러분들 햇빛 안 보고 실내에만 계속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했대요? 뽀야지죠. 하얘지죠. 그죠? 그 햇빛 보면 어때요? 시커멓쭉쭉 내맥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전문적으로 가면 동물은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성되죠. 그죠? 그 식물은 얘가 이제 초록색으로 돼야 돼. 이게 왜? 이 광합성을 하려고 하면 클로로필 엽록소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안에. 그 엽록소가 생성되면은 뭐 한다? 여기에 녹색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얗게 된 상태에서 햇빛을 강하게 팍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말라 죽어버려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애한테 야, 내가 영어 공부해, 수학 공부해 하면은 애가 패닉 상태 오죠, 그죠?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 수준이 80점 수준인데 내가 200점 수준으로 가리키면 여러분 패닉 오죠.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 80점 수준인데 20점짜리 수준 하면 열받아서 더 패닉 오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빛을 어느 정도 비춰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차광망을 해요, 차광망. 차광망을 해서 빛 투과가 처음에는 30, 40%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바깥에 강한 스트롱 빛에 노출돼도 얘가 죽지 않는다. 왜? 이 잎이 벌써 엽록소를 형성해서 햇빛에 견딜 정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엽록소 하는 거죠. 그 엽록소는 영어로 하면 클로로필인데 엽록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엽록체라 그래요. 그럼 결국은 그게 광합성 하는 기구죠. 잎을 보면 잎 속에 초록색을 띠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파종을 한다. 어디에 파종을 했어요, 지금? 뭐를 기르는 상자죠. 그래서 육묘 상자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동안 육묘 상자에 키워서 옮겨 심을까? 보통 지금은 25일에서 30일 정도를 많이 합니다. 그걸 이제 일명 중모라 그래요. 중모. 중간쯤 걷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한 40일, 45일 정도 키웠어. 과거에는 이런 육묘 상자가 없으니까 논에서 직접 모짜리라는 걸 만들어서 했었어요. 지금 원리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를 키우는 과정이죠. 그죠? 이게 싹이 나잖아. 싹이라 하면은 아까 시드링 뭐라고 그랬어요? 잎이 한 개, 두 개가 갖춰지어야 싹이라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말할 때는 일본 그래, 일본. 저편이 일본애가 한 본. 요게 하나가. 요게 만약에 두 개, 잎이 두 개짜리가 세 개 있으면 3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3본. 그럼 1본, 2본, 3본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런 어린 묘를, 우리가 말할 때는 유묘라고 해요. 유묘. 모를 기르는 것을 육묘, 브리딩 이렇게 말하고 또 용어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요 기간이 보통 여기까지 약 30일 정도 걸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 30일 이후에는 이렇게 헤드필드, 소위 논이 있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기계로 쭉 하죠. 그죠? 기계로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을 뭐라 한다? 옮겨 심는 걸 뭐라 그러죠? 통상적으로 이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식.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식. 집을 옮기는 것을 이사.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건 이식이라고 하는데, 밭에서는 이식이라고 하는데, 물이 있는 상태, 논에서는 이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양.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뭐, 트랜스하면 이사죠. 그죠? 옮기는 거. 트랜스플랜팅. 트랜스는 옮기는 거. 플랜트. 식물이죠. 식물체를 옮기는 거. 그래서 트랜스플랜팅. 이렇게 말한다. 우리 배어에서는 이양이라고 말하고, 감자, 고구마, 다른 밭작물들은 이식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양을 했어. 그죠? 이양을 했다. 자, 이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를 요렇게, 하나를 심는 게 아니고, 요 정도 한 5개에서 7,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이라 그랬죠? 5에서 7본이라 그랬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5 내지 7 시드링을 트랜스플랜팅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 결국은 우리 목적은 얘를 무성하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너무 크게 그리는데, 나중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크는 거야. 그죠? 요 시기를 다 통틀어서 뭘 한다? 영양 생장기. Vegetative Growth Stage.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요것은 몸집을 키우는 거야. 몸집을. 그렇게 이제 키우고 나니까 맥시마 최대로 컸다. 요 시기를 뭐라 하냐면 분을을,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분을기라고 해요. 분을기. 그래서 요거는 최고로 분을을 많이 했다 해서 최고 분을기, 맥시멈 튠러링 스테이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최고 분을기가 왔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최고 분을기에서 통상적으로 중만성종어는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이후에
여기 줄기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 마디에서 뿌리가 다 나옵니다. 배는 거의 다 그래요.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여기 지상부 여기 보면 어린 이삭이 다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유수라 그래요. 어린 이삭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쫙 자라 올라가서 나중에 좀 돼서 뭐 하냐면 너무 크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삭이 달려요. 요거를 이삭이라고 영어로 하면 페니클 또는 이어 EAR 귀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나달리라고 그래요. 요거 티엇 쓸 수도 있고 디귿으로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관계없어요. 요거는 스파이크 렛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수할 때 이 집 속에 요 집 속에 딱 숨어 있다가 요렇게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그걸 출수, 나올출, 이삭수. 영어로 하면은 딱 헤딩하다. 축구할 때 헤딩하는 거. 헤딩. HEADING 해서 헤딩 스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거는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는 영어로 하면 페니칼이라 했죠. 이삭이 페니칼. 시작된다.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말하고, 그죠? 또는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는 페니칼 포메이션. 포메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린 이삭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출수되는 데까지 며칠 걸린다? 약 30일 걸린다 하는 거죠. 요게 기간이. 그래서 요때 지금 키는 이제 분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잎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컸지만 실제 여기 줄기 있잖아요. 줄기. 여기 만드는 줄기. 이 마디 있잖아요. 마디 길이는 거의 언제 이루어진다?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30일 안에.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뭘 한다? 신장기, 영어로는 elongation stage 이렇게 말한다. 그 키가 여기까지는 뭐 해보니까 45, 50cm 정도였는데 이쯤 되니까 요 30일 지나니까 80에서 90cm까지 커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장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장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삭이 출소가 됐죠. 그럼 이삭이 출소가 되는데 실제 요 나달 하나를 보면 요렇게 생겼어. 그런 거 뜯어보면 요렇게 외형, 내형 요렇게 생겼고 안에 이제 요렇게 단백질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잎이 요렇게 있겠죠. 잎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잎을 그려볼까요? 자, 잎이 요렇게 있겠죠. 그죠?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잎에서 뭘 해요?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받아서 잎이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영어로 뭐죠? 포토. 광이죠? 포토신세시스. 광을 합성한다 해서 포토신세시스. 약으로 줄이면 PS 이렇게 씁니다. 내가 지금부터 쓸 때는 그냥 포토신세시스 안 쓰고 그냥 P 대문자 소문자 S 쓰면 아 광합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PS를 하게 된다. 그 PS를 하는 결국은 빛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뿌리에서 흡수한 뭐가 있어야 된다. H2O 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기 중에 CO2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게 결합해서 햇빛에 의해서 물이 분해되죠. 그런 물의 광분해, 소위 힐이 발견돼서 힐의 광분해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잎에서 당을 만들어서 어디에 요 이삭이 쫙쫙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요 이삭 이 부위는 우리가 싱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싱크탱크 할 때는 띵크예요. 띵크. 생각하는 탱크 이 말이지만 이것을 싱크는 쌓이는 축적하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싱크가 여기 이삭이 쌓이기 위해서는 뭔가 근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소스라고 그래요. SOURC 소스 근원이란 말이죠. 그 근원은 어디 있나요? 잎에 있다. 잎. 그죠? 잎에 있다. 나중에 뭐 잎도 구조가 엽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잎집이 있고 잎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잎에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잎을 뭐라 한다? 소스라 하고 여기 쌓이는 축적되는 우리가 쌀로 먹는 그 부위를 싱크라 한다. 그래서 소스와 싱크 릴레이션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식물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의 이치를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통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선생은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싱크 사이즈가 요 정도다. 요 정도인데 소스를 뭐 이것보다 1000배로 많게 해서 만들어서 싱크에 보내면 싱크가 다 흡수를 합니까? 못 합니까? 다 에너지 낭비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이야. 그럼 우선 가장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싱크 사이즈를 요만한 주먹에서 이만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포텐셜을 먼저 키워놔야 돼. 그래야 소스를 잎을 많이 달고 분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공간이 또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지식을 갖고 덤벼드는 것보다 스펀지 형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꽉 흡수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싱크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다?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파종을 해서 이 안까지 30일 걸렸다, 그죠? 그렇잖아. 요걸 못자리 기간 또는 다른 말로 육묘 기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옮겨 심고 분을 새끼 치는 기간, 그죠? 이건 분을기라 한대. 근데 분을 하는데, 여기 분을 하는데, 나중에 요 이삭수 있죠? 이삭수를 해보니까 15개밖에 안 되더라,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분을 가장 많이 한 최고 분을기에서 보니까 분을 30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5개는 저 이삭을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그럼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그걸 무효분을이라 해요. 효과가 없다 해서.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는 분을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유효분을, 용어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을 스테이지 시기로 보면은 빨리 분을 한 게 열매를 맺을까요? 늦게 분을 한 게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빨리 분을 한 것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돼서 이제 공부해보고 하면 이미 무효분을이 1학년, 2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딱 나는 열매를 맺겠다 하는 얘들이 빨리 분을 한 15개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요 나중에 이것들은 뭐예요? 비료만 소비하고 에너지 낭비야. 그런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 자, 이게 무효분을이지만은 얘가 나중에 죽음으로 해서 그름이 돼. 여기에 있던 양분들이 어디로 간다? 이삭으로 전이가 돼.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면 거기 필요한 양분을 여기에 적당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 돼. 굳이 무효분을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가지를 많이 치고 있으면 바람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바람이 잘 못 통하죠. 그럼 바람이 잘 못 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병해충 발생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그럼 잎은 어떻게 되겠어요? 잎길이 막 뭉쳐져 있으니까 햇빛이 광이 토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광이 토과가 안 되는 광합성 아래에 있는 걸 못하죠. 그러니까 병해충 많이 발생하고 광합성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 재배가 안 돼. 농약 의존형 재배밖에 안 돼. 그럼 결국은 친환경 재배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면들을 따져봤을 때 쓸데없는 무효분을수는 줄여야 된다. 늦게 4학년 때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1, 2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무효분을이 아닌 유효분을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벼에서 배우는 가치, 효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벼를 왜 공부를 하는가 1학년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벼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 전쟁이 났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한 일주일 안에 수도권 초토화 되겠죠? 그렇잖아.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북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렇죠. 그러나 두메 산골이나 외딴지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죠. 옛날에 6.25 때 우리가
부산에 거의 다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의 뭐 10%, 20% 몰라. 많게는 뭐 30%까지 뭐 사망할지. 근데 만약에 쌀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 완전 흉전이 들어서 쌀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산에 가서 나무를 캐먹고 그 다음에 수입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겠지. 산에 가봐. 먹고 살 게 없어요. 수입하지. 처음에는 우리보다 3분의 1 가격에 수출한다고 했다가 한국 너거 벼 재배 안 하네? 그래 좋아. 우리 가격 너거 2배로 올려줄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수입이 지속되느냐? 아니더라. 만약에 거기서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 없어, 식량이. 그러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 3일, 5일, 뭐 열흘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죠? 아이,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생명을 어디에 담보 둔 거예요? 외국에 담보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먹을 게 없다, 2달 정도 먹을 게 없다면 전쟁보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전쟁보다 훨씬 무섭죠. 이게 뭡니까? 식량이 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은 안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원을 보면, 기원에 관해서는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탄암이 발견된 거는 1억 2천만 년 전부터 우리가 벼를 식용으로 했다 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더불어 같이 했다. 초가지붕, 집, 그 다음에 멍석, 그 당시 바구니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집이라든지 이 벼 살에 의존했다면 벼 재배에 그 벼가 그만큼 우리의 문화고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죠. 그게 이제 공익적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우리 몬순 계절풍 기후죠. 그죠? 그러면 여름에 6, 7, 8월에 전체의 강우량이 거의 60%, 70%가 다 내립니다. 그 만약에 논이 없이 그냥 바 상태다. 세면 콘크리트 다 깔아놓으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루로 흘러가 버리죠. 흘러가면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겠죠. 슬라이딩도 문제가 되고 저지대는 뭡니까? 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뭐 한 4개월 안 왔다 하면 난리 나죠. 왜? 그때는 우리가 의존할 물이 어디 있어요? 토양 속에서 꺼내야 되는데 전부 다 흘러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논을 만들므로 해서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지하 수온을 함량하는 기능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름에 아스팔트에 가본다. 그죠? 엄청 덥죠? 평상시 기온은 35도인데 아스팔트 가면 60도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물을 비가 쫙 온다 하면 물을 쫙 뿌리면 어때요? 온도가 싹 내려가죠. 그 기능이 논의 기능이다. 논에 물을 담기 때문에 여름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온 조절 기능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정화, 광합성을 하니까 대기에 많은 CO2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볏짚도 만들고 이삭도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 그 다음에 밭 상태로 계속 있는 것보다 논에 물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수생생물들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생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능을 한다. 그게 뭐다? 그게 논이다. 그게 벼재배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쌀 소비량이 줄더라도 우리는 논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안보이고 그리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환경 보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은 이 배과학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한 신념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벼과학을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학점 신청했으니까 들어야지, 필수니까 들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간 식량 안보 기능을까지 한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건의